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본 듯한입니다. 어디서 본 듯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그녀, 평창의 김혜진 씨.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평창으로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분이요. 초보 농부이자 또 1인 방송인으로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바쁜 시간이에요. 오, 그래요? 네,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 얼른 먹고 학교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방해하면 안 예, 되겠네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나는 혜진 씨의 주방. 식탁에 올망졸망 모여 아침을 먹는 아이들은 모두 그녀의 손주들입니다. 저는 김혜진이고요. 지금 현재 평창 그 삼방산 자락 밑에 종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둘이 와가지고 알콩달콩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막 이러면서 노는 데를 막 찾아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첫째 수빈이와 둘째 정빈이의 등굣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든든한 할머니 셔틀이 있어 학교가 멀어도 걱정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할머니 우산이요, 우산. 우산. 아침 시간이 진짜 정신없이 흘러가네요. 아니, 아이들 학교도 매일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데려다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손주분이 네. 네 명이었거든요. 네 명의 손주를 보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안 힘드세요? 저는 그냥 손주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애들을 둘을 키웠는데 너무 뭘 모르고 키웠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내가 정화되는 느낌? 네. 다시 돌아온 삼방산 자락. 이번엔 집 옆에 지어놓은 하우스 농장으로 향했는데요. 많아요. 잡초가 많죠. 어떤 게 잡초고 어떤 게 작물인지 저는 솔직히 잘 이게 브로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 줄 밑에 이 줄 밑에 있는 게 작물이에요. 저쪽에 있는 건 대파고. 아,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그냥 것들.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네.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아야 돼요. 일단은 심어 놓은 게 산딸기 한 700평 정도?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고추 저희들이 먹고 남으면 이제 나눔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 앞에 뒤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도 지어 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워낙 생초복인데다가 이 시기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사다운 농사는 아마 내년부터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과 손주 넷까지 함께하는 시골 생활. 그녀는 어떻게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23살 때요. 풀무원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유기농법으로 농사 짓는 거를 이제 가서 배웠는데 나도 언젠가는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길러서 먹어야지 그런 게 딱 잡혀 있었고 그 남편이 원래 이렇게 자연인처럼 사는 거를 로망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와서 그래 그럼 내가 밥 세끼는 내가 당신한테 잘 해서 해줄게 그리고 옆에 늘 있어줄게 이러고 이제 따라왔는데 어쨌든 남편이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여러 가지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김혜진 씨. 배우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농업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누가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거죠. 공부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오. 네, 여기 보면 유기농업 기능사 과정이 첫 번째 교육이었어요. 그게 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발효식초를 배우면서 이제 이 근처에는 사과 농장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과 농장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떨어진 사과로 식초를 담그면 훨씬 더 유기산도 많이 들어가고 좋으니까 한번 담궈보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과 식초 담갔고요. 직접 다 담그신 네, 거예요? 네. 오. 이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귀농하시면서 진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제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그런 터닝 포인트를 준 교육이 1인 방송 교육이에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방송 교육을 받은 김혜진 씨. 이후 함께 공부한 이들과 함께 평창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방송을 만들자 했을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주제로 주로 방송을 하세요? 저희 주변에도 사실 소개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장소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핑장도 너무 평창강 끼고 있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선장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번 가보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가서 뭐 사고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딜 가면 이걸 한번 방송해볼까. 완전히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오늘 색다른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이웃집. 오늘은 평창의 아름다운 풍경을 품은 이 펜션을 소개할 예정이라는데 저와 함께하는 김혜진 씨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새해 복 안녕하세요. 먼지 MBC 리포터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취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이군요. 나오죠. 오, 바로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로 네, 소통하시는 네, 네, 거네요. 먼저 연못 탐험부터 시작. 이 연못이 인위적으로 뭐 물을 뽑아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여기 반장님 댁에서 다 쓰시고 남는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연못을 이루고 있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동물들이 저 물을 또 먹어요. 사과 이쁘대요. 사과 이뻐요. 아, 진짜요, 맞아요. 사과가 이런 예쁘게 식으로 달려있어요. 실시간 방송은 이렇게 계속 시청자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라이브 방송이 끝났습니다. 옆에서 방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셔서 그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 이웃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 바람들 가지고 계세요? 좀 더 부지런하고 지금보다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다음에 이웃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이 1인 방송으로 선택한 만큼 더불어서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그녀 김혜진 씨. 제2의 고향 평창에서 그녀가 그려나갈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더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와 만나지기도 못하게 하고 나 혼자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한테 다가온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왔는 거죠. 자, 이제 그야말로 한여름입니다. 이럴 때 휴가를 가는 분도 많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휴가를 아예 가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말이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휴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쉬어가기 좋은 휴가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전이지 않습니까? 아침이고 많이 피곤합니다. 예. 야, 손을 막 비비시네. 예. 같이 한번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예, 같이 하니까 저도 하긴 하는데 예. 집사람한테 비는 건 아실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게? 이게 도리도리라는 건데요. 도리도리. 예. 예, 예. 세상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 역시도 돌고 있어요. 예, 예.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 도리를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면 몇 마리 나누면 자꾸 빠져드는 사람이. 이야, 다 맞는 말씀이니까.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이게 무아지경에 빠져 있으니까 말 걸기도 되게 그래요. 예.
이 어머니 동작들이 다 다르시네요 보니까 그죠? 자기들은 맞췄어요. 아 그러시군요. 내 육체 속에나 네.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좀 어떤 이런 타락한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기기묘묘한 행동이 뭔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명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보려고 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다른 걸 강의보다는 스스로 몸을 채우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 몸을 채우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그래요. 골 깊은 산에서 배우는 명상.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죠. 여기 앉으세요. 그대로 되는 자리. 자기하고도 맞는 그런 자리가 또 있나 보네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에서. 자, 그 이언을 통해서 바이올린의 소리를 따라갈 겁니다. 자, 맡기겠습니다. 명상법도 독특합니다. 눈을 감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집중해 보는데요. 이곳에선 입장료가 무료, 공짜입니다. 근데 기부를 합니까? 그걸 뭐 재능 기부를 합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절로. 이충만 선생, 회원들의 인생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비싼 수강료라는 철학을 갖고 있답니다. 거제에서 건너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이수혜 씨 역시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올린 하신 게 독일에서 또 유학을 하셔가지고 네. 공부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답답하시겠다, 그죠? 그래도 이 기공부하면서 제가 좀 마음을 많이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회도 주어지고 하면서 네, 저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몸이 풀렸다 싶으면 걷습니다.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네요. 뒤꿈치가 이렇게 뭐 지면 단 이렇게. 자, 맞아. 이번에는 그걸 이제 세상에 써보는 인물인 네.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걷기 명상이라 그래요. 걷기 명상. 예. 숲을 걸으며 자연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반드시 움직이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이 관절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야, 이게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멈췄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늘 떠든 애가 조용하려고 하니까 저도 맨 뒤에 가잖아요. 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있어야 사람이 조금이라도 흔히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목원으로 가겠습니다. 불편해. 불편해. 선생님 그만 가시지요. 그만 가시고요. 예, 저희 예능 프로라서 말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조용조용히 가셔가지고. 근데 저는 가다가 제가 아주 완전 뭐 입문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가는데 바람이 잘 불러서 어머님. 바람이 가지 마. 여기서 여기가 포인트야. 물이 여기서 얘기를 좀 해 이렇게 해서 제가 멈춘 거거든요. 예.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오시더라고요. 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은 지역에 계신 네, 분들이신 거죠? 우리 고성군 관내에 한 여기 들어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하신 지가요? 네.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4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건강도 좋아졌고.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이 세상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지금은 그러면 텐데.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절 보고 집에서 도살았고. 우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의 건강. 그 마음의 건강이 좋아지면 몸의 건강도 저절로 좋아지는 걸로 현재 그 임상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도사로 만드는 명상. 좀 더 배워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여러분한테 맨 처음 이걸 권하고 싶어요. 자, 손을 여기 심장이 있잖아. 내 심장을 마사지해 주는 거지. 심장을 여기다 끄잡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의식을. 예. 의식을 이제 집에서 이걸 30분만 하시면 매일 30분 정도 TV 보시면서 해도 돼요. 매끈매끈 할 때는 좋은 기운이, 아름다운 기운이 들어올 때고 끈끈할 때는 내 몸에 이제 타기가 빠져나갈 때예요. 자고 일어나 손을 비벼서 몸의 기운을 돋우는 원리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잘 떼놔 보세요. 자, 가만히 계시 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손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놔두세요. 손이 점점 활성화돼서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또 내 몸 아픈 부분을 두드리기도 하고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몸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몸이 하는 말. 아이고야, 제가 저랬습니까? 상상도 못한 움직임인데요. 제 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손이 이렇게 놓이든지 가슴 앞에 와서 합장이 되든지 이렇게 저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연기를 하신 거예요? 연기는 안 해요. 하면 그냥 자는 맞아. 네. 명상이 뇌파를 움직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과거로도 입증됐습니다. 파장음이 길고 부드러운 소리를 이용한 명상인데요. 주변의 특수한 소리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온 몸에 전신의 세포 속에 쫙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차분해지고. 일단 건강이 안 좋았어요. 하게 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앞에 분들도 말씀하신 편안해짐이 제일이고 그런 다음에 나아가 고요해진다는 거. 마음은 몸을 담는 그릇입니다. 깊은 심호흡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쉬게 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데요. 명상이 바로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명상으로 힐링하세요. 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 시원하게 잘 나간다니까. 이거 먹고 또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여름 등목처럼 짜릿하게 이열치열 뜨뜻하게 마시는 국수.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따라다니면서 먹던 그 청국수. 입맛 없을 때도 후루룩 소리까지 시원한 국수. 김해로 국수 한 그릇 하러 갑니다. 김해의 끄트머리 부산과 인접한 대동면하면 부추가 유명한데요. 부추만큼 유명한 게 또 있으니 바로 오늘 맛볼 국수입니다. 낙동강 근처에 국수집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거기 대동이라 하면 국수라 하는 그게 떠오르는 거라요. 제가 시집 오니까 새참을 그때는 뭐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국수로 대용을 했어요. 아궁이 불을 지펴가. 그때부터 저는 국수하고 인연이 있은 모양이에요. 이젠 13년 차 국수집 사장. 든든한 멤버들도 있는데요. 냉커피 한잔 하고 가자.
오늘 바닥바닥 뛰다니어요. 모다에 달아야 되겠다. 예, 친구들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 주방에서 모든 칼질을 제가 하고요. 틈 나면 짬짬이 나서 홀 정리도 합니다. 충무김밥하고 밑반찬 총갈입니다. 저는 홀 서빙과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모든 국수를 담당합니다. 이제 육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거 육수에 들어가는 무 석박지 담근한 뿌리하고 머리 쓰고 남았는 껍데기하고 넣고 또 파뿌리 라면 다시마 넣습니다. 이 국산 멸치를 넣고 푹 2시간 동안 끓입니다. 멸치 육수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콩국은요. 먼저 콩을 5시간 정도 불립니다. 국수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된다. 그건 100%입니다. 그런데 콩국수를 하니까 대동에는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드실 것만 이래 재배하시지. 그래가 밀양 쪽에 지인이 연결돼 갖고 그래가 지금 10년째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클 때 엄마 이래 눈너머로 본 그게 경험이라 예. 엄마가 콩을 삶으실 때 딱 한 번 끓고 두 번째 끓으니까 다 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아삭아삭하게 그래. 많이 삶아보면 매주 콩 냄새 나는 거 못 먹어요. 콩국수 다른 비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쌈기를 잘 삶아야 되고, 간도 딱 맞아야 되고, 갈기도 잘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물국수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데요. 잔치국수에 올리는 양념 만드는 겁니다. 간장하고 직간장하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풀어놨다가 좀 하루 숙성시켜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할 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참기름 조금 하고 마늘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다음 대파를 넣습니다. 대파를 또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 다 된 겁니다. 재료 준비가 되면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 콩국수 주문했습니다. 이 집 콩국수가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물국수도 맛있는 집이라 냉두개, 온두개 많습니다. 잘 삼긴 면은 재빨리 찬물에 헹궈 준비하고 그 위에 고명을 올려줍니다. 육수가 빠졌는데요? 네, 요게 육수인데 이렇게 딱 부어 먹습니다, 여기는 예. 네, 여기는 자기의 성향에 맞게끔 육수를 부어 먹게 셀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간혹 이거 막걸리라고 생각하는데 육수입니다. 저희 대동에는 요래 주전자 따로 나갑니다, 육수가. 각자 스타일대로 즐길 수 있는 DIY 물국수. 다들 맛있게 드시네요. 여기야 뭐 제가 10년 동안 요 국수를 먹으러 오니까 항상 올 때마다 뭐 얼큰하고 시원하니 맛이 좋죠. 그래서 10년 넘게 여기 와서 이제 국수를 먹고 간다는 거죠. 국수 많이 하려면 5월부터 9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시즌 한정 콩국수도 놓칠 수 없는데요. 나다 고소하고 정말 맛있다. 옛날 맛 그대로 나네 이거. 여름 보양식은 최고 아닙니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는 이게 최고지, 콩국수가. 아다 걸쭉하니 맛있다. 갓 삶아서 낸 콩을 금방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구수한 맛도 많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이 느낌. 국수는 역시 비빔국수입니다. 양념 소스 여기는 과일, 사과, 배 갈아가지고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고추장하고 상추, 적채, 양배추, 단무지, 김, 깨소금 끓여 들어갑니다. 강렬한 태양만큼 매콤한 비빔국수를 빼고 여름 국수를 논할 수 없죠. 여름에 더울 때 주방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하면 최고입니다. 국수만 먹으면 속이 조금 빨리 꺼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만두나 충무김밥 시키면은 든든하니 오래 갑니다. 매콤달콤 맛있어요.
여름에 먹는 콩국수는 피로회복제입니다. 물국수는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빨리 고파지는데 콩국수는 든든하게 먹고 나면 다시 오고 싶어져요. 지나가시다가 더우시면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시원한 국수 드시러 오세요.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속은 진하고 가벼운 주머니로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 여름은 국수가 책임집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보았음직한 자개장. 이 근사한 자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이색 공간이 있다는데요. 옛날 어릴 적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이 자기 보기가 힘드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빈티지 물품 수집가가 만든 경주의 이색 공간. 중장년층에는 추억과 향수를, 디지털 세대에겐 뉴트로 감성의 신선함을 전해줄 자개 작품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경주 보문에 위치한 이색 전시관. 경주 뉴트로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추억의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옛날 옛적 영사기부터 추억 속 만화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네, 키덜트는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물건들로 가득한 박물관입니다. 그때 그 시절 만화 주인공들은 기본 대형 로봇부터 움직이는 엘비스 프레슬리 피규어와 마릴린 먼로까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가득한 이곳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전시품이 있다는데요. 글로벌 아티스트 BTS, 그리고 BTS를 감싸고 있는 화려한 자개 장식. 네, 어머니 시대에 인기 있는 자개장에 요즘 신세대가 좋아하는 BTS 인형을 뉴트로에 맞게 디오라마로 만든 작품입니다. 요즘 이제 자개장을 보기가 힘드시죠? 저희가 자개장만 별도로 전시해 놓은 갤러리 카페 자개 전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자개 작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황성동의 한 카페. 입구부터 뉴트로 감성 제대로 느껴지는 다양한 소품들이 반기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자개장이라는 말씀. 와, 자개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의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이곳 자개 카페는 자개 장롱과 소품들이 저희 관장님께서 40년 동안 수집해온 수집품들이고, 과거에는 자개 장롱이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웬만한 집에서는 하나씩 꼭 있는 혼수용품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뉴트로의 열풍이 불어 젊은 층들에게도 새롭고 멋들어진 아이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명소로 경주에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열게 됐습니다. 갤러리에 가면 컨셉에 따라 전시 구역이 나뉘는 것처럼 이곳에도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자개 작품도 감상하고 음료도 즐길 수 있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총 1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각 방마다 특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각 방마다 특색이 되어 있는 방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꾸며져 있는지 몇 개만 살짝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개와 만화책의 콜라보. 추억의 만화들을 읽으며 커피 한 잔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는 LP 음악 감상실. 자개와 LP가 만나 뉴트로 감성이 한 단계 업. 세 번째 공간은 근사한 자개 소품들로 가득한 가족 자개방인데요. 장롱부터 액자까지 다양한 자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개 갤러리에서 꼭 봐야 할 작품 베스트 3.
규모부터 남다른 첫 번째 작품은 옥황상제의 세상을 표현한 자개장입니다. 이 옥황상제의 자개장롱은 일반 자개장롱하고 틀리게 일반 자개장롱은 십장생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옥황상제의 자개장은 인물화 주변 위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화를 보시면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화려하게 만들어진 자개장롱이라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엔 백두산이 펼쳐져 있다고요? 이 자개장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자개장롱입니다. 이 백두산 배경으로 한 자개장은 일반 자개장롱과 틀리게 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끄럼지 스타일의 자개장롱이고 또 특히 남이 장군의 시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곳은 민속 자개방, 자개 소품과 민속 소품들로 방 하나를 작품처럼 꾸며뒀습니다. 여기는 시골 풍경을 자개로 만든 민속 자개방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얘기하던 그때 그 시절의 소품들도 그때 보던 것들을 보면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낡은 유행, 사라져가는 이름이었던 자개. 하지만 최근 뉴트로 열풍을 따라 다시금 주목받으며 한동안 이 명성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좀 어려워가지고 이 자개는 또 마음대로 못 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와보니까 참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고가 자개들도 볼 수 있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자개농 해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저희들 결혼할 때 보니까 정겹고 좋아요. 자개 카페라고 해서 옛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뉴트로 감성의 핵심은 뉴에 있으니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디저트계의 핫템 크로플. 멋진 자개 작품도 감상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즐기고. 그런데 자개 카페의 매력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지만 추억의 LP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할 예정이고 독립된 14개의 공간도 있으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오셔서 편안하게 뉴트로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한 박물관부터 자개 갤러리 카페까지 뉴트로 감성 자극하는 경주의 이색 명소들과 함께 올여름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사고 현장이든 주저하지 않습니다. 1분 1초 지체할 겨를이 없는데요. 재난재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슈퍼맨도 슈퍼히어로도 아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오늘도 달려갑니다. 소방안전 이 손 안에 있어이다. 뜨거운 열정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했던가요? 그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소방서입니다. 24시간 비상태세인 이곳에 얼마 전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3대 세이버 인증, 막내 소방관 윤서진 씨가 있습니다. 다 이게 생소한 용어들인데요. 대체 그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하트 세이버 같은 경우는 심정 지원자, 그리고 브레인은 뇌졸중 환자, 급성 뇌졸중 환자, 그리고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 외상 환자에게 출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시행을 했을 때 환자의 예후가 좋으면 받게 되는 인증서입니다. 심정지나 급성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1분 1초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환자의 심각성을 한눈에 살피고 재빠르게 대처했다는 걸 인증하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제 할 일을 한 건데 이렇게 잘했다고 상장까지 주셔서 저는 더욱더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로 챙겨야 할 건 더 많아지고 구조에도 두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에 있어 한치의 망설임을 느낄 새가 없는데요.
윤서진 소방사. 이제 소방관이 된 지 갓 7개월 된 새내기입니다. 응급구조학과를 나와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를 했던 윤 소방관. 재난 현장에서 응급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를 수행하는 구조대의 능동적인 모습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 주황색 제복 입고 들어오는 구급대원을 보면서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늦은 나이지만 도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거네요. 강단 있고 똑부러진 성격에 선배들 칭찬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가 현재 만연돼 있는데 항상 씩씩하게 출동하고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스마일 대원이죠. 어머님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가족처럼 되게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는 상비약 같은 매뉴얼. 생활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심폐소생술인데요. 응급구조는 타이밍입니다. 최근에 출동 나갔던 경우는 50대 남성분이셨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보호자가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보호자분이 가슴 압박을 하고 계셨고요. 일단 저희가 한 20분 정도 현장에서 처치를 하고 심장이 돌아온 걸 확인하고 이제 이송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럼 심폐소생술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의식 확인이 중요한데요. 괜찮으세요? 환자분 눈 떠보세요. 다음은 가슴에서 배까지 5초에서 10초 정도 호흡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넥타이뼈로 불리는 복장뼈와 명치 중간 그리고 가슴과 가슴 사이를 손바닥 아랫부분을 사용해서 눌러주는데요. 이때 팔과 가슴은 직각을 유지하고 30회 시행합니다. 5cm 깊이로 깊게 누른다고 생각하고 압박해야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를 하고 나서 인공호흡 이해를 해서 이렇게 30대 1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인공호흡이 어렵다 싶으면 가슴 압박만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도 그랬고 소방관이 된 이후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다는 윤서진 소방사. 아직 배울 게 많고 서툰 병아리 소방관이지만 그녀의 당찬 모습만 봐도 아시겠죠? 시민 안전 이상무입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급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필승. 화재 현장에 남아있을지 모를 숨은 1%를 찾아라. 올해로 소방관 14년 차 용감한 그녀 이은우 소방장입니다. 경찰의 과학수사대가 있듯이 저희 소방에는 화재조사관이 있어서 저희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데 중점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게 바로 화재 조사관인데요. 화재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진압한 이후까지 현장에 사는 분들이죠. 화재 조사팀들 모두가 그 수고로움을 다 알고 있을 테지만 그중에서도 이은우 소방장 어떤 분이에요? 업무를 하면서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잘 포착을 해내기 때문에 미국 화재 폭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위험물 산업기사도 취득을 해가지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을 할 때면 증거물로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는 이은우 소방장. 연소 패턴이나 화염의 진행 방향,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화재 원인이나 증거를 찾다 보면 하나씩 실마리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꼼꼼한 성격과 딱 맞아떨어지는 업무입니다. 겉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타서 이게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품인데요. 배터리에서 발화가 된 걸로 추정돼서 거실이 전소가 됐죠. 말도 안 돼. 이거 하나 때문에? 최근 전동 킥보드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업체로부터 조금 더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립소방연구원에 증거물을 의뢰하면서 발빠른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이런 게 바로 보람이죠. 근데 저는 이제 화재 조사를 하면서 이게 왜 이게 기쁠까 그런 걸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내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런 화재가 있을 때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탬에 대해서 또 보람을 느낍니다.
소방관의 업무는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화재 현장을 봐도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겠죠. 그녀의 장비차 안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 장화만 봐도 그 긴급했던 순간 또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저희는 그 화재 현장 위험한 줄 알지만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만 시민을 구할 수 있고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14년차 소방관. 남편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소방관인데요. 이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다음 세대의 꿈과 미래를 기약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소방관이 돼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은우 소방장 어떠세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좀 힘들고 고되긴 한데 자기의 적성에 맞고 한다면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취감을 넘어 사명감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것, 지식도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노력해갖고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지킵니다.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달려갑니다. 구조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사수하는 소방관. 당신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에 따뜻한 감성을 더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에 정착해 전통 금속 공예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주인공. 거칠고 투박한 쇠에 생명을 불어넣는 임방호 작가입니다. 그의 일상을 만나보시죠. 경북 안동시 이마면. 시가지에서 약 30분을 달리면 한 고택에 닿습니다. 임방호 작가의 보금자리이자 작은 시골 공방입니다. 정적을 깨는 쇠 두드리는 소리. 경력 37년의 중진 작가인 그는 금속 폐물 전통 기술 전승자입니다. 제가 재수할 무렵에 제 지금 스승님이신 송명수 교수님의 개인전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금속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조형적인 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상당히 감동을 받고 제 어릴 때 제 장난감을 만들고 뛰어놀던 그런 어떤 끼들이 금속 공예의 어떤 그날 어떤 본 모습을 보고 택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고향인 이곳 이마면 금소리는 안동포 마을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레질을 보고 자란 그가 전통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아무리 공예가라고 해도 금속은 워낙 다루기 힘든 소재. 지금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금속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임방호 작가입니다. 예, 우리 그 금속 공예라 하는 주 재료가 가장 단단하고 한번 셉니다. 이 쇠를 저희들이 열을 가해서 제 마음대로 구부리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형적인 작품을 만들고 제 내면의 철학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방호 작가는 단순히 전통 금속 공예를 전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그 결과 최근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2020 올해 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한국인 어떤 대상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로 어떤 공헌도에 따라 가지고 상이 주어집니다. 상이라 하는 것이 어떤 즐겁기도 하고 행복합니다만은 제 양어깨에는 또 다른 짐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 재능을 필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전통 공예에 있어 가지고 도와드리겠고 또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금속공예를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예 체험관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기능 전승자들과 함께 꾸준히 전시회를 열어온 임방호 작가. 그가 이렇게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우리 금소마을 제 고향에 들어온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골이랑 하는 동네가 전부 다 어른들 위주다 보니까 대화 상대라든지 또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상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늘 내 곁에 제 집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려울 때라든지 고민스러울 때 집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제 집사람이 저하고 같은 전공자이다 보니까 작품에 있어가지고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어떤 상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방호 작가에겐 단짝 같은 존재. 마찬가지로 금속 공예가로 활동하는 박찬희 작가는 그의 든든한 응원군이자 1호 제자인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살면서 다시 결혼해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치밀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성향이 평소에 가족들을 또 세심하게 살피는 어떤 그런 원동력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런 좋은 감성을 나누고 또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도 보면 서로 같이 감동하고 이런 사이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서로에게 의지가 돼주는 공예가 부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던 중 아내인 박찬희 작가가 반가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좀 안 출출해? 참 좀 해줄까? 뭘 해줘요? 참 좀 해줄까? 비도 오는데. 임방호 작가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아내 박찬희 작가. 덕분에 뚝딱 구워낸 부추전으로 잠깐의 휴식을 만끽합니다. 공예가 부부의 별스러울 것 없어 보이는 소소한 일상 자체가 부부에겐 행복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한 꽂입니다. 한 꽂인데 제가 이 작품의 모티브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상당히 이뻐하고 귀여워하셨어요. 저 할아버지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갓을 가지고 이렇게 향꽂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4층 합인데 요거는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줄 때 여기다가 어떤 담아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얘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우리 가구에 들어가는 장석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안동 지방에도 문을 찾아보니까 한 7, 8가지의 반다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선비들이 책을 보관하는 반다지로서 우리 선비들께서는 화량보다는 소박하고 좀 단조로운 어떤 반다지를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요즘 그는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떨어져 있는 제자에게 안부를 묻는 임방호 작가. 실제로 가면 우리 안동에서 볼 수 없었던 걸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거야. 일단 내가 문자로 그 로그로치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로그로 하는 집도 한번 가보고. 모든 면에서 본보이가 되려고 애쓴 임방호 작가는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 공예가 상당히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 같은 기성세대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크게 못 느끼지만은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전통 공예를 배우기 위해서 정부 내지는 기관에서 조금의 어떤 경제적인 배우는 동안에만 해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통 계승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임방호 작가. 그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철학은 퇴계 이황의 경사상입니다. 예, 이 작품은 제가 근래에 어떤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공경 경자를 여러 서체로 붓글씨로 써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으로 투각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구의 형태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런 구의 형태는 어떤 지구를 나타내고요. 온 지구에 온 세상에 이런 공경 사상이 좀 깃들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이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며 겸손하게 말하는 임방호 작가. 그는 어떤 내일을 꿈꾸고 있을까요? 문헌상으로 보니까 우리 반다지들이 한 7, 8가지의 반다지들이 안동 지역에 안동, 영주, 봉화 이 지역의 반다지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 하면은 그런 반다지의 장석을 만들어 봐가지고 우리 다음 후세들에게 우리 안동 지역에도 이런 반다지의 이런 장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깎고 자르고 두드리고 경쾌한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금소리엔 금속의 전통의 철학을 담는 임방호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활동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